자, 연소 이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하면 뭐죠? 연소 하면은 보통 산화 과정을 연소라고 합니다. 산화를. 근데 이제 산화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부식이라고 하는 것도 산화 과정이죠. 연소라고 하는 것도 산화 과정이죠. 또 연소도 자세히 보니까 또 폭발이라고 하는 것도 산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식, 뭐 연소, 폭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부식 같은 경우는 느린 산화를 얘기하고요. 폭발 같은 경우는 빠른 산화를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한 연소도 어느 정도는 빠른 산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또 산업 현장에서는 이 폭발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터널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터널 안도 어떻게 돼요? 폭발을 시켜가지고 터널을 뚫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보통 화약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이 화약 중에서는 여러분 군용으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산업용 화약으로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산업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이 이제 화학 물질들이 굉장히 역할들을 잘 하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화재. 그렇죠. 폭발도 있지만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누출 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폭발 화재 누출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화학 물질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 또 표현할 때 위험물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화재랑 관련돼서 또는 폭발이랑 관련돼서 이런 위험물이라고 하는 물질들은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법이냐?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적용을 해서 이 위험물을 만약에 다루게 된다. 그런데 위험물을 그냥 다룬다고 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다 적용된다기보다는 위험물을 어떤 수량 이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위험물 안전관리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한 다음에 이 법에 따라서 이 위험물을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물을 저장하고 제조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이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격 요건이 어떤 자격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위험물 산업기사, 또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기능장 이것들이 이제 사실 이런 자격 요건이 되고요.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위험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관리하기 위한데 현대 사회는 결국 여러분들 화학물질과의 사회예요. 이 화학물질 자체가 이런 폭발 위험성이라든지 굉장히 큰 위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연소하는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연소. 뭐 산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연소를 하려면 여러분 탈 수 있는 게 필요하죠. 태워야 되니까 탈 수 있는 물질, 탈 수 있는 물질. 그래서 탈 수 있는 물질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태우는 기체예요. 태운. 일종의 태우는 물질. 그러니까는 탈 수 있는 물질 또 뭔가 태워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게 반응, 그 연소를 시작하는 어떤 물질이 또 물질이라기보다는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탈 수 있는 물질. 탈 수 있는 물질을 그냥 가연물이라고 표현해요. 가연물. 그 다음에 이 태우는 물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말이 조금 그런데 자, 가연물이 있으면 뭐가 또 필요하냐?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 또는 산소 공급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사실은 가연물에 딱 들어가야지만 이게 타는 겁니다. 그래서 탈 수 있는 물질하고 제가 태우는 물질 대신에 가연물, 산소 공급원 이렇게 해요. 산소 공급원. 그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얘만 있다고 해서 연소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냐? 점화원이 있어야 돼요. 점화원. 불꽃을 탁 해줘야지 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앞자를 따가지고 자, 가산점 하겠습니다. 가산점.
그래서 가산점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연소가 일어난다. 자, 가산점이 지금은 중요하죠. 공무원 가산점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차이로 이 탈락이 아니면 거기서 이제 합격이 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가산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가산점이 뭐다? 연소의 3요소다. 기억해 주세요. 연소의 3요소는 가산점. 자, 가연물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있죠. 그렇죠? 가연물 많이 있는데 이 가연물이 잘 타는 것도 있고 잘 못 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연물 특징 중에 하나가 입자의 어떤 그 크기가 작아져 가지고 굉장히 잘 자란 입자가 되면요 오히려 잘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잘 타는 입자는 가스 상태가 되면 굉장히 잘 타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진이라든지 가스 상태의 가연물이 굉장히 잘 타가지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우리 주위에 항상 이 공기 21%가 산소이기 때문에 산소는 계속 이제 주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연물과 산소가 우리 주위에 굉장히 상존,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뭘 관리를 잘해야 되죠? 점화원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화원이 만약에 존재를 해서 잘 관리를 못하게 되면 항상 화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소의 4요소가 있는데 가산점이 필요하면 이제 연소가 돼요. 근데 연소가 되면은 일단은 불이 막 붙는데 이 불이 계속해서 막 붙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화재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 안에서 어떤 반응이 필요한데 그걸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이 이제 화재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일정한 온도도 유지가 돼야 되고요. 또 안에 이제 물질들이 분해가 돼서 이 굉장히 불안정한 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걸 우리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라디칼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결국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이제 화염이 자꾸 나오면서 이제 화재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쇄 반응이 연소의 4요소에 들어가요. 그럼 가산점 연까지 가산점 연. 자, 가산점 하면 연소의 3요소, 가산점 연 하면 연소의 4요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끊어주면 화재가 안 나겠죠. 아니면 화재를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제거할 수 있죠. 이 화재를 끈다. 불을 끈다. 이걸 갖다 소화라고 해요. 소화. 그래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하나가 인하점이라고 해요. 인하점. 인하점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영어로 플래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하점은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어떤 액체가 있어요. 액체가. 이게 액체예요. 액체인데 이 액체가 휘발유라고 해요. 휘발유. 휘발유 가솔린이라고 하는데 휘발유는 휘발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휘발유예요. 그러면 요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휘발유 표면에서 요렇게 이 휘발유가 증발이 돼요. 증발이 돼서 요 위쪽은 휘발유에 증기가 떠 있어요. 그걸 유증기라고, 유증기. 유증기가 일정 정도 요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액체 위에 휘발유 유증기가 일정 정도 떠 있어요. 근데 요 유증기가 이게 아주 조금 뜨면 이만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유증기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연소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연소는 가산점이 필요하거든요. 가산점. 그럼 휘발유 자체가 연소가 되냐? 보통 그렇게 아시는데 휘발유 자체는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 휘발유는 가연물이잖아요. 그쵸? 근데 가산점 3개가 있어야지 연소가 된다는데 휘발유 내에 산소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휘발유 액체는 연소가 안 되고 어디서 연소가 일어나냐면 휘발유에서 요 유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요 유증기죠. 유증기가 휘발유라고 하는 가연물하고, 그쵸? 증기 상태. 그리고 지금 공기 안에 산소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요 유증기가 사실은 산소랑 같이 혼합되어 있는 조건에서 여기서 연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온도를 높이잖아요. 온도를 높이게 되면 이게 유증기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점점 유증기가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해서 유증기가 막 발생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유증기가 어느 정도 이상 이 공간에 일정 정도 비율 이상이 딱 됐을 때 여러분들 보통 연소가 일어나요. 너무 적은 유증기도 연소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농도에 해당하는 유증기가 요 위에 이제 딱 존재하는 경우가 존재해요. 그래서 온도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연소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증기가 위에 쌓여요. 그럼 그때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때 점화원이 딱 존재하는 순간 연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유증기가 연소가 가능한 농도의 유증기가 만약에 형성이 딱 되는 이 온도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인화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인화점. 그래서 연소가 가능한 농도의 유증기가 딱 형성되는 그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럼 이 인화점은 굉장히 낮은 온도의 인화점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굉장히 높은 온도의 인화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낮은 온도의 인화점은 그 낮은 온도에서 이미 연소가 가능한 이 유증기의 농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점화원만 있으면 연소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소 가능한 농도의 유증기가 형성돼서 이때는 인화점에서 점화원이 딱 존재하면은 이 연소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인화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휘발성 물질의 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최저 온도. 말은 이렇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증발을 막 해가지고 유증기가 딱 형성이 됐는데 온도를 높이니까 유증기가 점점 많아지더라. 그럼 어떤 농도가 딱 그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연소가 가능한 유증기의 농도가 되는데요. 그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하고 그때는 점화원이 딱 존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연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화점은 낮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유증기가 충분한 농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발화점을 보겠습니다. 발화점. 발화점은 그냥 가열을 계속해요. 가열을 계속하면은 점화원이 없이, 이 점화원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점화원 없이 가열을만 계속하면 어느 순간부터 발화하는 온도가 발화점이에요. 그래서 인화점은 인화점에서 점화원이 있어야지만 연소가 되는데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도 그냥 그 온도가 딱 도달하는 순간 발화를 해요. 그 연소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화점보다는 발화점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화점이 좀 낮으면 발화점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도 좀 봐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인화점이나 발화점인데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화점이 낮은 물질이 위험하다, 발화점이 낮은 물질이 위험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발화점을 착화점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착화점. 이그니션 포인트라 해서 착화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제 자연발화라고 하는데 자연발화는 그냥 열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도 발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점화원 없이도 발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계속 축적이 되면은 자연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축적되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막아주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환기가 잘 되게 하면 됩니다. 이게 환기를 잘 시켜주면 열을 갖다 어느 정도 좀 낮춰줄 수 있어요. 그 온도가 낮은 곳에 저장하는 게 좋고요. 자,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연발화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습도가 가급적이면 높은 곳을 피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물이 있으면 오히려 불이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연발화는 습도가 높은 곳에서 더 잘 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열의 축적이 되지 않도록 취급 및 저장한다. 그러니까 축적이 잘 안 돼야 되고요. 표면적을 작게 해서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줄인다. 자, 그래서 표면적을 가급적이면 작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자연발화가 잘 되는 조건, 이거 반대로 하시면 돼요. 환기가 잘 안 되게 한다. 온도가 높은 곳에 저장, 습도가 높은 장소에 저장, 열의 축적이 잘 되도록 한다. 표면적을 크게 한다. 이러면 자연발화가 잘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그 자연발화의 원인이 있는데요. 이 자연발화는 어쨌든 열이 축적이 되는데 그 열이 어디서 나오냐? 분해열. 자,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열입니다. 산화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열이에요. 발효열. 미생물이 이제 발효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뜨끈뜨끈해지면서 열이 생겨요. 흡착열. 자, 어떤 물질이 딱 표면에 붙어버려. 붙은 걸 흡착인데 흡착을 되면서 발생하는 열을 흡착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심할 거. 기화열은 일반적으로 기화열은 오히려 증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 기화열이에요. 그러니까 기화열은 오히려 기화열만큼 증발하는데 써버리기 때문에 기화열은 온도를 낮춰주는데 기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열들은 열을 발생시켜, 이 반응을 하면서. 그 열을 써버리는 게 아니라 열을 오히려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열들은 온도를 높여주는데 기여를 해요. 그래서 기화열은 증발할 때 이 열을 갖다 지가 갖고 가기 때문에 열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는 거고,
이런 분해열, 산화열, 발효열, 흡착열은 온도를 높여주는데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연소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연소 형태. 자, 연소 형태는 보통 증발연소, 분해연소, 표면연소, 자기연소가 있는데요. 이 증발연소는 이거예요. 고체가 있어요, 고체. 예, 액체가 있다고 칠까요? 고체나 액체. 액체가 있으면 이게 인화성 액체라고 하면 여기에 어떻게 돼요? 유증기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럼 유증기가 만들어진 유증기가 자, 인화점 이상 되면은 점화원 있으면은 연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증기라고 하는 이 가연성 기체와 그 다음에 공기가 혼합돼서 연소하는 형태를 증발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도 되지만 고체가 참고로 말하면 고체에서도 증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걸 승화라고 하는데 이 승화에 의해서도 여기 가연성 가스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기랑 같이 혼합하게 되면은 연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증발연소는 액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고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분해연소. 고체가 열에 의해 분해되어 공기와 혼합된 후 생성된 기체가 연소하는 형태. 여러분 종이가 어떻게 탈까요? 종이가 일반적으로 불을 가하면 바로 타는 게 사실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종이가 분해가 됩니다. 이 종이는 일종의 목재잖아요, 목재. 그러니까 나무가 타는 원리도 비슷해요. 종이가 분해가 돼요. 분해하면서 이 분해된 가연성 증기, 가연성 가스가 올라와요. 이 가연성 가스, 증기라고 하면 저기 가연성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가연성 가스가 사실은 이 공기랑 혼합돼가지고 결국 연소가 되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분해하면서 그 분해하면 거기에 있는 이 가연성 가스, 그 일종의 원소들이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이제 사실 공기랑 혼합돼가지고 연소한 형태가 이 분해 연소입니다. 그래서 종이도 되지만 목재 같은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중유라고 있어요. 중유. 이 아주 끈적끈적한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름도 실제로는 이 유증기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분해가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가연성 가스가 연소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표면연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저기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숯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숯 같은 경우는 불이 이렇게 위로 확 올라오지 않고 빨갛게 달궈지죠. 빨갛게 달궈지는 게 표면연소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이 철강소 같은 거, 철을 갖다가 아주 뜨거운 데 넣으면 빨갛게 달궈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숯 같은 게 붉게 달궈지는 거. 이렇게 표면에서 산소랑 접촉하기 때문에 기체가 확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서 불이 확 올라오는데 그런 연소가 아니라 표면만 빨갛게 달궈지는 적열현상이라는 게 표면연소입니다. 표면연소가 해서 숯을 딱 집어넣고 고기를 딱 먹으면 숯이 빨갛게 달궈지는데 나중에 가끔씩 불이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떠냐? 이 숯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고기에서 떨어진 기름이 증발연소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화염이 올라요. 그래서 증발연소 같은 게 이제 화염이 올라오거나 이제 분해연소가 화염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공기랑 혼합돼서 연소하는 모습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표면연소는 일반적으로 붉게 이제 달궈지는 모습입니다. 그 자기연소가 있어요. 자기연소는 이 화물 내부에 자체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산소 공급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의 어떤 산소 공급 없이도 이게 자체적으로 분해가 되면서 산소가 공급되고 또 탈 수 있는 가산을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있죠. 그러면 이 가산을 한 몸에 갖고 있는 게 일종의 자기연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은 요 연소 형태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